제 이름은 심우성입니다. 차장님께서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점 다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해상 이동 서비스, 특히 하이밴드위스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발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이밴드위스 통신에 관한 기본 단계인 LTE 마이타임을 예전에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활용 계획이나 관련된 예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2020년에 이미 LTE 마리타임 네트워크의 실행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검증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1년 아테지어 국제해양 디지털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하이 밴드위스 통신이 얼마나 필요하고 특히나 해양 분야에 얼마나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을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오늘 발표할 발표 내용입니다. 먼저 해상 이동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매우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 사진은 한국의 주파수 할당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체크 마크를 찾아보시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해상 이동 서비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주파수를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주파수 대역을 한번 보시면 3kHz에서 3000GHz까지 범위가 있는데요. 해상 이동 서비스를 어디에 체크해 놓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파수 중에 낮은 주파수에만 체크가 되어 있죠. 현재로서는 해상 이동 서비스가 이렇게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ITU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상 이동 서비스를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선박국 간 또는 관련 선상 통신국 간 모바일 서비스이고, 또 이 모든 것을 한번 보시면 이미 해상 분야의 모든 활동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낮은 주파수 대역만을 사용을 하고 있죠. 다음은 하이 밴드위스입니다. 하이 밴드위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하이 밴드위스라는 용어는 메모리 산업에서 널리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DM이나 DDRM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주파수가 있다면 밴드위스를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속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거리를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못 가져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적절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와 또 커버리지 사이에 적정한 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특히 해양 이동 서비스에서 하이 밴드위스 기술을 폭넓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하이 밴드위스 기술이 해상통신에서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많은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현재 다양한 통신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스는 어떨까요? 자율운항 선박은 어떨까요? 마스가
안전하게 운항을 하려면, 항해를 하려면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센서 데이터가 전 세계로부터 전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통신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마스 선박이 가능하려면 고속의 네트워크가 선박 간에 가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선박은 어떨까요? 다양한 디지털화에 관한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분야의 트렌드와 여러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밴드위스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시장의 요구사항과 요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고 계시는데요. 백서에 나온 수치입니다. 2019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수치는 249%입니다. 249%는 데이터 생성량이 선박당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즉 2019년과 비교해 봤을 때 249%가 늘어날 것입니다. 3년 안에 늘어날 것입니다. 2024년이 되겠죠. 다음 수치는 89%입니다. 89%의 의미는 선박에서 데이터를 하루에 어느 정도 전송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 중 89%가 실시간이 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의 89%가 비실시간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만이 거의 실시간 또는 실시간 데이터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전송이 되는 데이터는 총량의 47%, 그리고 하루에 전송되는 총 데이터의 42%는 자주 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수치는 60%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박이 이동 통신 커버리지 내에 머무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전 세계를 항해하는 선박을 봤을 때 대부분이 항만이나 연안해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박의 다수가 육상에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자동 인식 시스템을 나타내는 AIS에 대한 글로벌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색상의 컬러의 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박이 육상에 가까운 곳에서 항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 사진을 보고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미주 쪽이고요. 이 사진은 유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과 일본, 중국이고요. 밀도가 높은 빨강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색상은 해상 교통량의 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들은 어떤 트렌드를 따르고 있을까요?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마셋이라는 기업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위성 제공업체로서 대기업이죠. 이미 제품 포트폴리오에 위성과 LTE를 융합한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간 기업의 예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캐스터입니다. 캐스터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위성과 LTE 사이에 끊김없는 통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음은 LTE 마리타임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LTE 서비스를 해상에서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마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발표에 포함시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LTE 마리타임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TE 서비스를 연안에서 100km 떨어진 해상 지역까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기준 신호 대비 수신 신호색이라는 RSRP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잡음 대비 신호라는 SRNL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LTE 품질이 성공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안에서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성공적인 성과와 결과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고도 500m 이상의 스테이션을 설치해야만 100km 떨어진 곳까지 전파가 직선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연안을 보시면 이렇게 고도가 높은 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해냈습니다. 안테나를 좀 수정을 하고 기술적인 요소도 극복을 해서 또 가미를 해서 성공을 해내었습니다. 저희 기관의, 저희 회사의 연구원의 노하우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46, 22 Mbps를 얻을 수 있었고요. 50km, 100km 연안에서 떨어진 이 정도 거리의 해상에서도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크리소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LTE 마리타임을 저희가 한 예로 개발을 했습니다. 해상에서 S2N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예인데요. S2N, S2P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사용되는 VTX라는 용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상 조건에서 선박이 육상과 통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박 간 직접적인 통신도 필요하고 선박과 항공, 선박과 A2 내비게이션처럼 인프라 간의 통신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S2X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파수나 커뮤니케이션, 통신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기구와 저희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합니다. 제가 스마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스마트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통신이라는 것은 끊김없이 적절한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수역에서 제공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모두가 하이 밴드위스 통신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상 분야에서 이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